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봉구 목사님이 짧고 굵게 해버리셨어. 원천의 복,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롯데마트 앞에서 스포츠카 아주 기가 막히게 멋있는 차를 봤어요. 가지고 그 상당히 가격도 나가겠더라고. 한번 막 그거 타고 달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너무 부러워 그 차가. 근데 그때 하나님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 차 주고 10억도 줄 테니까 너 나를 떠나라. 나하고 상관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떠나고 나는 목회 안 하고 이 차 타고 10억 가지고 신나게 놀아보면 어떨까. 그 순간 그게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10억과 스포츠카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미래와 희망이 되겠죠.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또 이렇게 상담할 때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가난해지면 그게 복이다. 아멘. 하나님 떠났을 때 복 받는 것, 막 잘 되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고 결국 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은 멸망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깨닫고 살면 저는 그래요. 우리 그 국가 기도회도 많은 분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참여를 직접 같이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곳에 많이 모여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루터기. 우리가 이 기도회를 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십시다.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기 말씀 이사야서 42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 이 지금 동상을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 가서 절을 하게 만들잖아요. 절 안 하면 이제 반동분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강제로 우상 숭배를 어릴 때부터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탈북민들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수령 장군들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줄 알았냐? 김일성 장군이 그렇게 정말 막 낙엽 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배 뭐 항해하고 막 하는 그런 거를 믿었냐?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때는 진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세뇌 교육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김일성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빨리 복음 통일되어서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보면 그날의 전투가 눈앞에 반미선전 열 올리는 북한 그랬죠. 거기 사진 보면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서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그리고 중국도 전승절을 기념하는데 그게 바로 6.25 때 우리가 통일할 수 있었는데 도망강 넘어서 그들이 진격해 왔잖아요. 중국 애들이 우리의 통일을 방해해놓고 그것을 전승절이라고 또 기념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참 이런 그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똑바로 잡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옛날에도 중국에 대한 태도가 주화파가 있고 주전파가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대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전쟁을 하자. 죽더라도 그냥 온 국민이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서 싸워서 물리치자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대개 이제 고구려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했죠. 그래서 고구려는 정말 중국을 막 쳐내고 수나라 당나라는 중국 고구려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가면 우리의 힘이 있는데 이제 굴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삼전도에 치욕이 있었던 것처럼 왕이 청나라 왕한테 앞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머리를 막 땅에다가 부딪혀가지고 피를 내가면서 그렇게 굴복하는 이러한 예를 갖춰야 되는, 그래서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간섭을 받고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상태가 외롭고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우방 하나님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제 이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거의 한 10조, 20조 가까이 지금 계속 무기를 하여튼 탱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투기까지 다 살려고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토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고 나서 그 뒤로 지금 대한민국이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대박이. 근데 지지도는 지금 20%대로 떨어지고 있어. 아이러니죠. 앞으로 국민들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여기 그날의 전투가 눈앞에 여기 우리 한번 사진 옆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25 전쟁과 관련한 반미 투쟁 기간 중인 북한은 반미 선전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1950년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대규모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노병들을 초청해 각종 반미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했던 2018년과 2019년에는 반미 선전이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반미 선전은 다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사일을 쏘아대며 7차 핵실험 직전까지 갔던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반미의식을 고취하며 향후 북미 대결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각종 이제 무기 실험 해가면서 7차 핵실험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다 전멸시켜버린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강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렇게 굴욕적인 외교를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우리의 실력을 키우면서 할 말을 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그게 진정한 평화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북한 IT 위장 취업 이력서 거의 매일 접수, 금전 취득보다 해킹이 주목적인 경우도 있다.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요약 시작. 암호화폐 개발 업체에 북한 IT 노동자들의 위장 취업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채용 업체 설립자 닐 돈든 씨는 지난 2년간 북한 IT 노동자들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허위 이력서를 사실상 거의 매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개된 경력은 그럴듯했지만 이름과 주소, 무엇보다 로봇이나 AI 기술로 만든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눈빛의 사진 등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채용됐지만 몇 달간 짧은 기간만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더러는 이력서상의 경력과 달리 업무 역량이 부족했다고 고용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돈든 씨는 북한 IT 노동자들은 월급 1만 달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그들의 실질적인 목적은 해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짓을 하는 거죠. 이 노동자들이 이 암호화폐 개발 업체에 이력서를 내고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채용이 되면 이 노동자들은 여기 보면
월급이 1만 달러예요. 그럼 얼마예요? 지금 환율로 하면 한 2, 300만 원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대단한 월급이 큰 월급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해킹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업체에 들어가서 아예 뭉탱이 돈을 그냥 해킹해서 도둑질하려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가 세계적인 도적 국가가 돼버린 거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북한이라는 이 집단이 변화되도록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세계적으로 최악의 국가예요. 최악의 국가. 차관 뭐 어떤 지수를 봐도 어떤 지표를 봐도 나쁜 것만 1등이고 좋은 건 다 꼴등이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동족이라는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 참 우리 교회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근데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면 된다는 식이고. 자, 4번.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습니다. 기사 요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일부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회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이사회부터 구성해야 되는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9월에 시행이 됐어요. 이게 법이 이제 제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재단이 출범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면 금방 읽었듯이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이사를 지명을 하고요.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계속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사 5명을 추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단이 출범을 못 하는 거예요. 법은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엄청나게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 이내에 그 재판을 해서 끝내야 돼요. 근데 2년 넘게 안 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고도 뻔뻔합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치적으로 여론에만 의지하고 있어요. 여론에만.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누가 말 잘하고 뻔뻔하게 잘하고 누가 잘 보이는가 이거에 따라서 국민들이 호도될 수가 있잖아요. 진실을 잘못 알고. 그렇게만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도 인기 정책으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좀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계속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요. 국회든 언론이든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사사건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안 하고 나토에 갔다 와서 또 지금 현재 상황 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자면 보도를 안 하고 또 거기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나팔수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사적 채용 이런 것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대통령실에는요 이게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 있고 별정직 공무원이 있어요. 별정직 공무원은 이 전체 그 한 300명 말하자면 그 공무원이 그 대통령실에 있다면 한 5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별정직은. 경력직 공무원들은요 이 각 그 공무원들 그 파트에서 이 파견 나와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석적으로 다 해요. 근데 이 한 50여 명 되는 이 별정직은 대통령이 그동안에 그 선거활동이나 모든 정치활동 하는 가운데에서 인맥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공론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하고 좀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때도 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했어요. 거기는 더 많이 갖다 데려다 썼어. 그냥 거기 민변 쪽 막 출신들 몽땅 집어넣고 자기들 인맥 전부 다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한 30명 뭐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 조금 누구하고 아는 뭐 친구의 아들 뭐 이랬다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속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지도가 안 나와. 또 이 언론도 지금 민주노총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노총이 지금 계속 이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가지고 다 졌습니다. 다 졌어. 대우조선 거기서도 엄청나게 한 50일 가까이 얼마나 무섭게 투쟁했습니까? 그 완전히 공사를 그 대우조선 자체가 하청업체 노조인데도 하청업체가 서는 게 아니라 본사에 와가지고 대우조선에 그 공사를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저 1평방미터 가로 세로 1m짜리 그 철창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고 시위하고 말이죠. 그 뭐야 그 신나 같은 거 막 한 75리터인가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 15리터짜리 막 몇 통을 갖다 놓고 그걸로 뿌려서 다 그냥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한 50일 가까이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청업체들이 다 지금 도산하고 있는 거예요. 도산에. 다 망해버려요. 노동자들 그렇게 위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러도 내비둬야 됩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지금 세계 강국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뭐 상황도 있었지만은 이 노동자들이 워낙에 강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조선 사업이 상당히 추락했었어요. 여기 저 대우 저 군산에 있는 조선 현대조선소 이런 데도 참 멈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세계적인 그 상황이 좀 바뀌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지금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이제 막 일어서려고 그래. 그런데 노조가 그 대우조선 거기를 배를 공사를 못하게 딱 막아놓고 50일 가까이 붙들고 있으면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수주 받은 것을 못 만들면 그 다 물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천억, 8천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조 가까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회사를 손해보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정신이 나간 거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강력하게 대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동자들 민주노총이 무슨 뭐 전국에서 다 데려다가 한 8,000명, 9,000명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찰들도 거의 뭐 50개 중대가 모였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거의 뭐 경찰도 한 7,000명, 8,000명 간 거죠. 그래서 좀 극한의 대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조 이제 그 농성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소가 대우조선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대요. 날짜가 많이 그냥 흘러버렸거든요. 그러면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렇게 돈을 벌어야 노동자들이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거기서도 직원들이 정말 무슨 사고가 일어나기를 민주당은 계속 그걸 바랬죠. 거기서 뭐 불이 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래야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노렸던 거예요. 정말로 불안하더라고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타결이 돼서 끝나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민주노총이 꼬리를 내렸죠.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잘못된 걸 지들도 알거든. 이게 하여튼 위법,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절대 지금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 위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그 경찰국 신설하는 거 제가 이번에 그 문자 띄울 때도 얘기했지만은 검찰도 검찰국이 있어요. 법무부에. 그러면 경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제받고 하면서 해나가야 맞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의 그 비서실 중에 하나 민정수석실에서 이 경찰을 쥐고 좌지우지 해버렸잖아요. 그냥 그 밀실에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개해서 투명하게 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걸 반대하고 나서는 게 명분이 있습니까? 수사권을 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권 독립은 시켜줍니다. 그러나 행정과 인사는 반드시 국가의 그 통제를 받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청 이렇게 따로 하나 세워야 되냐 이거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시끄럽잖아요. 막 경찰서장들 회의하고 막 그다음에 14만 명이 뭐 30일 날 모여서 막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다행히 그것도
다 멈춰졌죠. 네. 명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저 광주 저쪽 전남 이쪽에서는요 700명이 버스 대절해서 간다고 그렇게까지도 얘기가 있었어요. 그제. 그러면 정말로 경찰들이 그렇게 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모 데모를 한다고 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요 비상계엄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상태. 이 나라가 지금 말하자면 아주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지금 전부 점령돼 있기 때문에 바르게 해나가는 것에 저항이 아주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대강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계속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거 뭐냐? 이 언론이죠. 언론의 그 노조를 전부 다 이 민주노총 얘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국 언론을 전부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왜냐하면 거기 대통령의 공적을 이렇게 잘한 것들을 이렇게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지금 노리고 있고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이 광우병 사태나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이들이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위축되고 자꾸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다 정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북한 인권재단도 지금 이번에 이제 통일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하고 여당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5명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지금 공문을 발송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민주당이 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강제 북송 2명 탈북자 도울에다 발각돼 귀순됐다. 이게 이제 탈북자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그때 그 흉악범이라고 했던 그 청년들, 그 탈북 어민 2사람이 사실은 말하자면 16명 5가족을 탈출시켜서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그런 브로커다. 뭐 이런 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게 또 전혀 아니라고 막 언론 또 때리고 막 해가지고 그 말이 막 정말 전혀 근거도 없는 말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살펴봐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사진 크게 제가 좀 올려봤는데 북한 인권단체들이 7월 22일 날 오전과 오후 각각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1월 귀순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당한 2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죠. 그래서 통일부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많은 단체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그 과정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기사 요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국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국민연합,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강제 북송 진상규명 국민운동본부, 전국 통일광장 기도연합은 22일 각각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및 국민의힘 당사 앞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11월 강제 북송당한 2명의 탈북 어민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그리고 탈북 어민들은 구두와 자필로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불과 며칠 만에 북송시켰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다른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협약을 분명히 어겼다며 귀순한 2명의 청년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귀순한 대한민국 국민인 2명의 탈북어민을 북한에서 살육당하도록 강제로 보낸 모든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사법당국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필요하다면 특검과 청문회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한 점 의구심 없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당하고 결국 총살 당했다, 사형당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이용당했느냐? 봐라, 니네 남쪽으로 도망가봤자야 남조선에서 다시 이렇게 우리한테 돌려줘. 니네 끌려올 거야. 그럼 더 죽어. 그러니까 가지마. 가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선전 도구가 된 거죠. 자, 6번 검찰 대장동 수사 확대 움직임. 사업 초기 관계자 연달아 불러. 이렇게 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을 지냈고 민간 개발을 요구했던 인물로 알려진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다른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인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는데 이 씨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일대 땅 주인 설득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인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남 변호사와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번에 엊그제 또 엄청난 정말 끔찍한 그리고 소름 돋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대장동 개발에 관계됐던 사람 2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대납 사건을 제보했던 사람도 죽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연루된 그 사건들을 증언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3명이. 그런데 이번에 이 김혜경 씨, 이재명 부인이죠.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는 중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자살했다고 하는 거야. 4명째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건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다 유명을 달리해 죽어버려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너무 소름 돋는 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 대납,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된 인물 3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가 공동 피의자로 명시된 국고손실 수사 참고인이 또 사망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번에 죽은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기무사 출신이야, 기무사. 옛날 국가보안대 군대에서. 그것도 뭐 이런 하사관이 아니고 영관급이래요. 소령 중령급인 영관급.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성남시의 정보를 담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남시장 하는 동안에 이재명이 한 내용들을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정보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야. 근데 김혜경이를 옆에서 보좌했던, 몸종처럼 그 보좌했던 그 배모 씨, 법인카드 막 쓰고 했던 그 여자하고도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어. 그래서 그 여자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고요. 또 그 개인 카드를 썼다가 법인카드로 바꿔서 결제를 했는데 그 개인카드는 바로 이 사람 거였다는 거예요. 기무사 출신 이 사람.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 윤석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어렵지 않거든요. 주동자들이 다 있어. 보수파 운동하는 사람들, 우익 세력에서 정말 진실을 파헤치려고 이렇게 열심히 앞에 뛰어나온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머리만 탁탁탁 쳐서 다 죽여버리면 이 운동은 좌절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홍콩도 그랬잖아요. 막 우산 들고 막 노란 우산 들고 와가지고 뭐 열심히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주동자들 몇 명 딱 잡아서 가둬버리고 그냥 추방시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해버리면요,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뀐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아직도 무슨 개딸들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우리가 끔찍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기도 안 하고 편안하게 먹고 살아가지고 배 두드리고 있다가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찬양합니다. 랑모하는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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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모든 싸움 이기고 불신 걱정 마시는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랑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랑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헤는 낙대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랑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랑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랑모하는 자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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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지 않네. 전성권을 향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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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곤지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가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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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한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기쁜 장면 넌 세상의 꿈을 어서 떼어나가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첫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대한민국 하나님,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는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기들이 속히 울고게 하셔서 저 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불법 점령 집단이 이제 아버지 종말을 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귀여 나라 민족을 위해 넣을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